으짜 1005번부터 우리 지역 경찰 활동 1105번 예.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암기할 내용도 있긴 한데 예. 아직은 뭐 자 105번 지역사회 경찰 활동 업무 평가.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하고 전통적 경찰 활동 요걸 일단 구분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통적 경찰 활동은 말 그대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전통은 오케이 전통은 우리가 갈고 닦고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전통적이란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부터 우리는 경찰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다? 범인 잡는 사람이다. 그렇죠? 요게 이제 딱 거의 고정관념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통적 경찰 활동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경찰 활동은 오로지 범죄는 누가 담당한다? 경찰이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범인을 잘 잡으면 체포를 잘하면 어떻게 한다? 경찰은 활동을 잘한다. 그리고 신고했을 때 현장에 빨리 와주면 경찰 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뭐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지역 주민의 문제들도 좀 해결해 줘라. 우리 선생으로 따지면 시험 점수 올려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사람 만드는 게 뭐 선생이다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뭐다? 범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까지 뭐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게 경찰의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려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그렇죠? 함께 하는 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이제 가장 주 테마입니다. 됐죠? 그리고 범인 검거도 잘해야 되지만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검거는 이미 범죄가 발생한 다음의 일이니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뭐다?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게 뭐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 하면 지구대, 파출소, 우리 맨날 순찰 도는 경찰관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요렇게 딱 개념 잡고 들어가시면 다 풀립니다. 볼게요. 그래서 지역 경찰 활동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는 사후 진압을 강조한 범인 검거율이 아니라 이것만 강조한다면 이거는 전통적 경찰 활동이고요. 사전 예방까지 그렇죠? 강조하는 게 뭐다? 예,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우리 요약집에도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이제 교수님들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 가장 저명한님 교수님 책, 지도 교수님 책, 예, 저의 지도 교수님 책에 보면 예, 전략적, 그리고 이웃지향적, 그리고 문제지향적, 또는 정보 기반 활동까지 이런 식의 경찰 활동을 쭉 적어놓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학자들마다 더 세분화시켜서 더 다양하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어쨌든 요런 경찰 활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 테마는 비슷한데 조금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라는 것 차이예요. 별 차이는 아니고 이웃지향적은 말 그대로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뭐 한다? 통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략지향적은 경찰의 어떤 통제력 그게 이제 주 안점이 돼요. 예, 이거는 약간 전통적인 거하고 조금 더 비슷한 쪽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힘을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또 질문이 뭐 있었냐면 카페에 대륙법계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고 영미법계는 어떻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어쨌든 사실은 사회 공공의 안녕에 국민의 생명 신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계가 좀 더 개인적이다. 대륙법계는 전체를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원래 전체를 많이 강조하던 나라였는데 어때요? 지금 개인의 어떤 것들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프랑스에 보면 1789년 프랑스 혁명하면서 그때 우리 1795년 또 재화형벌법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개인의 자유, 권리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 표시하라 그랬고 1794년 독일에 그쵸? 거기에는 절박한 위험 방지. 요걸 제가 포인트로 잡으라고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그거 이제 차이점 했더니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프랑스 대륙법계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개인을 강조합니까? 개인은 영미법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사회는 다 상대적이에요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 주민, 개인을 강조하는 게 영미법계 맞아요. 근데 대륙법계 중에서도 또 개인을 강조하는 나라가 좀 어디다? 프랑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프랑스도 뭐다? 전체를 강조하는데 어떻다? 이제 조금 개인도 중요시하자라고 싹이 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들도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해됐나요? 1776년도에 뭡니까? 미국 애들이 독립운동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쪽이다. 이쪽 테두리인데 거기서 이제 개인이 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지 단어 하나만 보고 이게 안 맞, 이렇게 아닙니다. 오케이.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책들이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다 안 맞는 게 돼버리잖아요.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이제 107번. 또 타 기관과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 구조가 아닌 공동소의 협력 구조다. 예, 이게 지역사회 경찰이죠. 옛날에는 뭐예요? 경찰은 범인, 다른 기관은 뭐 서로 항상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 자기 할 일. 거기서 만약에 좀 겹치는 일이 생기면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는 후진국형입니다.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협력. 오케이. 네, 협력. 네. 자, 그리고 경찰 업무의 영역 확대로 일선 경찰에 대한 감독, 통제. 야, 이거 해. 이런 것들, 명령 강제 이런 거보다는 뭐다? 어떻게 이런 게 하는 게 어때? 저도 지금 말투를 되게 바꾸려고 요즘. 제가 또 직업도 이런 직업이라 보니까 심지어 아내한테도 약간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투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요즘 정말 말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원래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했죠. 어떤 말투냐면 늘 항상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너무 각지고 직선적이니까 동글동글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안 가진 거에 대한 어떤 또 부족함에 대한 채움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어때요? 저도 그렇게 가야죠. 그런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최근 계속 김포근 하면서 욕도 안 하고 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욕은 또 부메랑처럼 날아오니까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예. 근데 화도 안 날 수 있어요. 예, 맞죠? 내가 화를 내니까 내는 거지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야, 경찰학 공부가 아니라 무슨 마음 공부. 자, 오케이. 그래서 요게 강조되는 건 지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강조됐었고, 오케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런 걸 제공한다. 예,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문제 해결은 주가 되는 건 사실은 이제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하는데 주민들하고 함께 하자는 것이고. 자, 110번. 문제지향적 경찰의 형법에 적용 여러 대응 수단 중에 하나. 예, 요렇게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 별거 아니고요. 자, 거주자에 대한 정보 제공, 주민들의 민간 수사를 실시한다.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일단 주가 되는 건 뭐다? 경찰관입니다. 오케이.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지 주민들 니네가 해 이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X.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서 단순한 법집행자의 역할에서 지역의 문제, 그렇죠? 범죄라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문제, 범죄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역할로 전환할 것을 추구한다. 예. 자, 그리고 113번. 예.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된다. 학자가 만든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외울 건 없는데 굳이 이제 두 문자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조석 응가. 예. 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사랍니다. 그렇죠? 우리 조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뭡니까? 거기 이제 분석한 다음에 대응을 하죠. 대응.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막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순서가 저절로 나와요. 오케이? 돼서 조석, 응가. 예.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평가한다. 예. 순서 잘못됐죠? X. 오케이.
예, 앞 글자 영어로 따가지고 그래서 뭐 사라, 싸라. 이것도 어떻게 사라? 예. 똥 싸라, 똥 싸라. 똥을 싸라, 똥을 싸라. 예, 다 연결이 되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예, 금방 해결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시간 끌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대신에 아무리 간단한 거라더라도 막 외우지 말고 한번 순서를 내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조석은가 뭐 이게 또 괜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문자가 이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두 문자로 또 외우는 것들이 몇 가지 생깁니다. 그렇죠? 특히 형소법 이런 데 보면 두 문자 많이 쓰시잖아요. 또 두 문자도 짧지도 않아요. 되게 긴 거 되게 많아. 그럼 나중에 헷갈려요. 예, 두 문자가 헷갈려서 나를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업무를 하실 때도 현장 가셔가지고 어때요? 내가 어떤 자료를 찾을 줄 알고 방향을 알고 그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어때요? 엔터만 치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굳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단순 무식한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외운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걸 읽고 분석하고 그렇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래서 평가에서 또 잘못된 것도 내가 시정하고 이런 게 이제 고차원적인 이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단순 무식하게 암기하는 거는 수준이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114번. 문제지향 경찰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 쭉 해서 필요한 경우, 보다 이렇다면 협력할 수 있는, 이게 협력할 수 있는 게 보다 더 높은 가치라는 거야. 협력했을 때 우리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병행되고 실시되고 병행됩니다. 넓게 보면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도 넓게 보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항상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비스무리합니다. 왜 비스무리하냐면 여러분 어떤 이론 핸드폰도 아이폰이 나왔어. 아이폰하고 지금 우리 갤럭시하고 어때요? 솔직히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떤 돌아가는 것들은 그렇죠.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획기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비슷한데 안드로이드냐 맞나요? 또 그게 뭐죠?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방식이 뭡니까? iOS라고 하나요? 아이폰은?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 차이점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이론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살을 하나 붙이거나 좀 비판을 하거나 하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은 비슷해요. 근데 하나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점을 못 찾아내면. 근데 여러분들이 찾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찾아줘야 돼. 명확하게 이게 다른 거야. 아까도 우리가 했듯이 그렇죠? 명확하게 이거는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거야 라고 딱 찔러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두 문자로 외우라 그러니까. 자, 그리고 무관용 경찰 활동. 요거는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뉴욕 NYPD 뉴욕 디파트먼트 폴리스 디파트먼트 NYPD 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하면 또 뉴욕 경찰 아닙니까? 왜? 거기가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범죄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하도 처음에는 이것도 좀 봐주고 이것도 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사회가 1990년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싹 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다? 무관용 경찰활동. 조금만 마음은 그냥 경찰들이. 그래서 미국 경찰들이 굉장히 강력하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을 하다가 목이 졸려서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시민들도 그냥 경찰이 빡세게 해주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안심을 하니까. 조금만 무서워. 저 새끼 그냥 후려쳐야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박수 쳤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그래 더 세게 해. 이렇게. 근데 지금 어때요? 또 달라졌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너무 빡센 거는 결국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117번. 무관용 활동은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계획은 낙인 효과. 아까 말했죠? 조금 잘못한 사람도 범죄자 취급해버리면 다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욕이 안 생기겠죠? 어차피 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조금만 해도 뭐하라 그러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안 하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맨날 조금만 봐도 이제 잔소리 들어. 이미 왜? 낙인이 찍힌 거죠. 이 새끼는 공부를 안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만 봐도 야, 너 막 이런 게 이제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안 하죠. 예, 오케이. 이런 비판이 있고. 정선순찰. 요거 최근에 어떤 학생이 이거 시험 나옵니까 하는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버릴까요? 뭐 물어보더라고. 예, 버리셔도 됩니다. 예, 버리셔도 돼요. 버릴까요? 물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 버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버리세요. 근데 나오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네가 버리랬잖아. 아니요, 저는 버리지 말라고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렵진 않잖아요, 내용이. 충분히 한 번만 내가 보면 소화하고 어때요? 한 달 뒤, 두 달 뒤도 맞출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지금 버립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버리겠다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자, 옛날에는 이거 엄청 화냈거든요, 제가. 아, 이 빡대가리 아니야? 이게 뭐. 근데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렇죠? 예, 뭐 할 수 없죠. 네,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제 길을. 정선순찰. 가급적 저번 사전에 정해진, 그렇죠? 노선, 시간, 노선까지 다 정해줍니다. 이게 정선, 정해진 노선. 난선은요, 네 마음대로 해라. 오케이? 예. 예. 불규칙적으로. 됐죠? 시간과 지역, 네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또 항상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 정해주니까 어때요? 규칙적인 건 참 좋은데 규칙적이니까 어떻다? 그렇죠. 경찰관 스스로는 그렇게 나태하진 않겠죠. 일단은 가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근데 범인들 입장에서는 순찰 시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 장소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허점을 찾아내기가 쉽더라. 그래서 범죄 예방적인 효과는 별로 없더라. 또는 이제 또 단점으로 책임 회피식. 나는 순찰 갔다 왔으니까 그 이후에 생기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무원 근성이죠. 나 딱 할 일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예, 더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재량을 줬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랬더니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어때요? 인간이라는 게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죠? 짱 박혀가지고 아예 순찰 안 돌더라. 뭐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다? 요점 순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절충한 거예요. 정선 순찰과 난선 순찰. 그렇죠? 요점과 요점은 정해줍니다. 포인트. 야, 여기 꼭 가야 돼. 여기 꼭 가야 돼. 근데 거기 가는 시간, 가는 횟수, 가는 방법, 순서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 됐나요? 그래서 요점과 요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난선 순찰 방식. 됐죠? 끝. 이게 뭐가 어렵다고 버리니. 내가 봤을 때 그 버리겠다는 친구의 마음은 이미 공부가 너무 많이 안 된 거야. 경찰학뿐만 아니라 딴 것도 되게 많이 안 된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본인 생각에. 그게 지금 버려야 돼.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렇다면 버리세요. 자, 그리고 구역 책임 자율 무슨 차트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역을 정해주는 게 이 구역에서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겁니다. 예, 됐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지역 경찰. 자, 여기는 이제 뭡니까? 방금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여기는 이제 어때요? 이런 규칙. 이런 거는 이제 실정법입니다. 법 규정에 순찰 근무다, 대기 근무다, 기타 근무다, 행정 근무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것도 근데 법이라는 게 막 정해놨다. 당연히 상식에 맞게 정해놨다. 상식에 맞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라 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자, 사건 사고 발생했는데 초동 조치 현장에 나갑니다. 누가 나가겠습니까? 순찰 근무자죠.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받는 애는 뭐다? 상황 근무자. 그럼 상황 근무자가 현장 동네 돌아다니는 순찰 근무자한테 전달하겠죠? 무선으로.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근무자가 바로 가까운 지역에 출동하겠죠. 오케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동 조치 나오면 뭐다? 순찰 근무. 자,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 차량 선박, 통행 통제. 이런 거 하는 거 뭐다? 이거는 경계 근무. 경계 근무입니다. 예, 순찰 근무가 아니라 경계 근무. 물론 순찰 근무자도 순찰 돌다가 그런 거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분은 경계 근무자들 합니다. 비상 작전 사태일 때. 오케이. 검문 검색하잖아요. 이런 거. 자, 그리고 쭉 해서 단속 및 검거, 이것도 순찰 근무. 순찰하다가 어떻습니까? 불신 검문을 할 수도 있고, 순찰하다가 어떻습니까? 저 녀석 현상 수배자인데 하고 잡을 수도 있지요. 넘어가셔서 차량 검문세 순찰 근무자. 아까 말했죠. 가다가 통행 차량에서 좀 이상한데 하면 이건
일종의 불신 검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검문선택 순찰 근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 문제 경계 근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아까보다 경계 근무자는 그렇죠. 비상사태, 작전 상황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예,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장비, 시설 작동 여부. 여러분, 장비나 시설이 언제 작동돼야 됩니까? 필요할 때 작동돼야 되죠. 필요할 때는 뭐예요? 이거죠. 상황이 발생한 거. 그렇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황 발생했을 때 이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뭐다? 상황 근무자들이 항상 이게 잘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상황 근무자들. 됐죠? 아까 신고 접수 누가 받는다 그랬습니까? 상황 근무자들. 오케이. 자, 그리고 쭉 해서 이제 경계 근무.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우리 순찰이나 경계는 기본적으로 최소 2인 이상입니다. 오케이. 하는 게 원칙. 예, 맞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됐고 넘어가셔서 대기 근무. 대기 근무는 지금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타는 거. 예, 대기 타는 거. 몇 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무전기 켜놓고, 그렇죠? 통신 장비 켜놓고 대기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다? 쭉 했더니 이런 근무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뭐예요? 기타 근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타 근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가셔야 돼. 행정 근무, 상황 근무, 순찰 근무, 경계 근무, 대기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형태를 뭐라고 한다? 기타 근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130번 관리팀. 자, 우리 뭐냐면 지구대 파출소에 순찰 도시는 분들은 순찰팀. 그리고 그 뭡니까? 사무실 안에 계신 분들은 관리팀. 뭐 또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 사무실 안에서 있는 분들은 관리팀.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순찰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 관리팀은 뭐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 일근 근무. 예, 요겁니다. 순찰은요, 교대 근무죠. 상시 교대 근무. 계속 돌아가면서, 예,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131번 쭉 해서 행정부 상무조 기타 근무로 그만다. 예, 맞고. 예. 그리고 132번 경찰서장은 자, 여기 이거는 암기사항이죠. 지역경찰 관서를 설치한다. 지역경찰 관서는 자, 여기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 지역경찰 관서란 지구대와 파출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안센터 이런 애들은 지역경찰 관서라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걔네들은 뭐냐면 치안센터나 또는 출장소 이런 애는 정말 거기만 특별히 필요해서 이렇게 설치했다가 또는 없앨 수도 있어요. 금방. 예를 들면 여름이다. 와, 여름이다. 해변가에 치안센터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름에만. 사람들 많이 오니까. 겨울에는 필요가 없겠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뭐 이런 여기는 지역 경찰, 지역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만 지역 경찰 관서에 포함합니다. 지역 경찰 관서장이라고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역 경찰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역 경찰관이라고 하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말합니다. 오케이. 자, 됐고. 어쨌든 지구대나 파출소, 지역 경찰 관서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경찰서장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요거 정리합시다.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구대. 파출소 설치 할 수 있다. 누가? 여기. 시도 됐죠? 대신 지구대 파출소 설치할 때는 뭐다? 경찰청장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리고 나머지 여기 출장소 대신에 지구대 파출소 여기 뭐 설치 대신에 뭡니까? 폐지한다. 폐지 또는 뭐 변경한다. 지역이 변경되거나 뭐 관하고 이름이 바뀌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변경 할 수 있죠. 이것도 누가 한다고요? 다 누가 합니까?
시도 경찰청장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다? 그렇죠. 굳이 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도 경찰청장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여기 설치할 때만 승인. 이때는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이거 폐지했습니다. 변경했습니다라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뭐 출장소. 출장소는요. 설치든 폐지든 변경이든 이거 다 누가 한다고요? 이것도 다 시도경찰청장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승인받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보고예요. 보고. 그래서 결론.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결론은 뭐다? 딱 암기할 거. 시도경찰청이 다 뭐다? 설치를 하건 폐지를 하건 변경을 하면 다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구대 파출소 설치할 때만 뭐 한다고요? 승인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보고. 됐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설치해줬어요. 여기 안에 순찰팀 몇 팀? 1, 2, 3팀 팀 수. 팀 수. 팀의 수도 누가 정한다? 시도경찰청장님이 정합니다. 근데 그 팀 안에 어떤 인원이 들어갈 거냐? 김순경, 이순경 A팀에 그리고 박순경, 최순경은 B팀에 이런 식으로 인원을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잖아요. 사람 나이, 계급 다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건 누가 한다? 그걸 시도경찰청장님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경찰서장.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뭐다? 경찰서장이 하고요. 오케이. 이거 설치하고 그리고 팀 수를 정하는 것까지는 뭐다? 시도경찰청장님이 정해줍니다. 오케이. 요렇게 딱 이거는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다라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학생 중에 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할 수 있다면서요? 당연하죠. 꼭 하는 거 아니죠.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여기 한다고 돼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거 고려해서 해라. 고려해서 한다. 이 소리입니다. 막 하지 말고 고려해. 자, 그리고 치안 상황 쪽에 대책. 자, 우리 지역경찰 관서장이 누구라고요? 지구대장, 파출소장이라 했습니다. 예, 이런 거 합니다. 당연하죠. 예,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소속 지역경찰 근무가 하려는 재반된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뭐다? 예, 재반이 뭐예요? 전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지역경찰 관서장이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순찰팀장. 순찰팀장은 순찰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구대장이면 지구대장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순찰팀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시, 근무 교대할 때 이런 거 점검하는 거 다 뭐다? 순찰팀장. 됐죠? 요거는 뭐예요? 순찰이랑 상관없어요. 평상시 문서 처리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건 뭐예요? 오케이. 예산 집행한다. 이런 거 다 뭐 한다?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하는 겁니다. 지역경찰 관서장. 그러니까 이것도 막 빡빡하게 외우려는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예, 당연히 지역경찰 관서장이 합니다. 자, 그리고 관내 중요 사건 발생했다. 현장 지휘 나가야 되면서 사건 발생해서 누가 나간다? 지역경찰 관서장은 여기 지키고 있어야죠. 전체를 통제해야 되니까 현장에 일단 누가 간다? 순찰팀장. 자기가 나가. 됐나요? 오케이. 순찰팀장입니다. 중요 사건 발생하니까 지역경찰 관서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지역경찰 관서장은 일단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죠. 본부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경찰 중요 시책 홍보 협력 치안 이런 거 어때요? 예. 관리팀이 아니라 지역경찰 관서장이 하는 겁니다. 팀이 아니고. 예. 오케이. 지역경찰 관서장이 장끼리 협력하는 거죠. 팀이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장이. 이것도 X. 자, 그리고 비상작전 사태. 아까 했었죠? 비상작전,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순찰 근무가 아니라 경계 근무. 139번. 오케이. 자, 그리고 140번. 강제추행 사건. 친고죄 아니죠? 오케이. 비친고죄입니다. 그래서 X. 예. 이거는 고소가 없어도, 그렇죠. 수사, 기소까지 가능해요. 아실 테고. 그리고 지역에 쭉 해서 관리팀, 순찰팀의 인원을 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경찰서장. 팀 수를 정하는 건 뭐라고요? 시도경찰청장. 됐죠? 예. 시도경찰청장님이 니네 몇 팀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관할 구역 범위에 따라서 정해줍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인원, 누가 그 팀에 들어갈지는 이제 경찰서장이. 그래서 경찰서장이
임용권 중에 뭘 가집니까? 전보권 가지죠. 경감 이하의 전보권. 전보가 뭐예요? 너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역경찰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이 바뀝니다. 그렇죠? 생활질서무. 자,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마음 새뜻으로 쭉 해볼게요. 그리고 생활질서무는 정말로 여기는 이제 진짜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로 빠르게 나갈 테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돼가지고 쭉쭉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오케이.